사장의 숨겨진 아들, 복수의 시작.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일 막 멈춰야 할 결혼식이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200명의 하객들 앞 사장의 외동딸 지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신랑 준혁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185cm의 훤칠한 키, 단정한 외모, 세심한 매너까지 누가 봐도 금사빠였습니다. 사장 강태주는 흡족한 표정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외동딸로 키운 보배였으니까요. 식장은 완벽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꽃장식, 유명 피아니스트의 연주,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찬 하객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식장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 여성을 향했습니다. 결혼식에 검은 옷을 입고 온 사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단상에 서 있던 사장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쾅 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그가 지우려 했던 과거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그리고 그 여성 뒤에서 또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신부 지수가 그 남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신랑 준혁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쌍둥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를 향해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서 와, 형. 형. 식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아버지 강태주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여성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태준 씨. 20년 만인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막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강태준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강태준, 58세. 서울 강남에서 태준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직원 500명, 연 매출 1,000억 원, 재산은 대략 500억 원.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았고 벤틀리를 몰았습니다. 외동딸 지수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사 기획팀에서 일했죠. 28살,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아내 서연이는 전형적인 강남 부인이었습니다. 골프, 요가, 백화점. 딸 결혼시키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첫째 주 목요일마다 태주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만 되면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스케줄에도 없는 일정이었죠. 비서가 물어도 개인 일정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20년째 계속되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2023년 5월 4일 목요일.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주는 오전 10시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 메모리즈.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20년째 그 자리에 있는 태주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끝. 사람들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남자는 태준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성의 얼굴 부분만 찢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처럼.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태준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 소개팅 약속 있어. 엄마가 주선한 건데 괜찮은 사람 같아. 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봐. 그런데 이름이 뭐래? 정준혁이래요. 서울대 나왔대. 정준혁. 그 순간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손에서 미끄러졌어. 전화를 끄는 태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준혁. 설마.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흔한 이름이야. 그럴 리 없어.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 지수와 준혁이 처음 만났습니다. 준혁은 완벽했습니다. 185cm의 키, 단정한 외모, 부드러운 말투. 지수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부모님께 준혁을 소개했습니다. 태준은 준혁을 처음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익은 느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태준은 준혁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전과도 없고 학력도 검증됐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부산 출신의 중산층 가정. 태준은 안심했습니다. 3개월 후 준혁이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 유람선 위에서였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과 연인은 기뻐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웨딩홀 예약, 청첩장 제작, 하객명단 작성.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3막.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태준은 우연히 준혁의 회사 서류를 보게 됩니다. 결혼 후 회사 복지 혜택을 위한 신원 서류들이었죠.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태준은 예의상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의 이력서. 출생지는 서울이 아닌 부산 해운대구였습니다. 출생 연도는 1999년 3월 14일.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는 순간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친란에 적힌 이름. 박은영. 태준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1998년 태준이 35살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에게는 비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은영. 26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일도 잘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은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아내 연희와 결혼한 지 3년째였고 갓 태어난 딸 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재벌가 딸이었고 태준은 그저 돈 많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태준은 외로웠습니다. 그때 은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태준을 있는 그대로 봐줬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6개월 후 은영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은영은 울먹였습니다. 12주예요. 저 낳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태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재벌가 아내가 있었습니다. 갓돌이 지난 딸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아내 집안의 투자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애. 당장. 은영이 울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아이예요. 제발. 태준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택해. 아이를 없애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해고당하고 소문나서 아무데도 취직 못하든지. 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뿌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낙태 비용이야. 이걸로 깨끗이 정리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준은 은영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마다 카페에서 그 사진을 꺼내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의 출생연도 1999년 3월, 은영이 임신을 알린 것이 1998년 6월.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생지 부산, 은영의 고향도 부산이었습니다. 태준은 미친 듯이 조사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밀리에 박은영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0대 여성을 찾아줘. 그리고 그녀의 가족관계를 모두 파악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두꺼운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박은영, 현재 52세. 부산 해운대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 둘. 탐정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정준혁과 정준호. 25살 쌍둥이 형제. 태준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쌍둥이라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몰래 수집해 오신 정준혁의 머리카락과 의뢰인님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부자 확률 99.7%. 태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준호도?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니까요. 당연히 둘 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친혼. 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3막. 기억하시나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마다 태준이 사라졌던 것을. 그는 사립탐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은영과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보내지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보고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찢겨진 사진. 그 사진 속 여성은 바로 은영이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얼굴을 찢었지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사이. 그는 20년간 그 감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태준의 손이 떨렸던 이유.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결혼식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딸아, 그 남자는 내 오빠야. 내가 20년 전에 버린. 이라고.
태주는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이 충격받을 것이고 가족이 무너질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근친혼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임신까지 했습니다. 8주 차였습니다. 태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은 충격으로 아이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를 갖게 됩니다. 태주는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모르는 게 약이지.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11시 태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님, 할 말이 있습니다. 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재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냐? 준혁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제가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것. 지수가 제 이복 동생이라는 것. 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지수에게 접근한 거냐?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왜긴요? 복수죠.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 잊으셨습니까?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낳고 세탁소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셨습니다.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와 형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 20년 동안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면서.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아버님의 소중한 딸을 빼앗기로.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태준이 외쳤습니다. 지수는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준혁이 냉소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님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일 결혼식에서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어머니와 형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과거가, 거짓말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준혁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오막. 그리고 다음 날 결혼식장에 은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버린 이야기, 낙태를 강요한 이야기, 하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이야기, 쌍둥이 아들을 홀로 키운 20년의 이야기.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수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자신의 오빠였습니다. 결혼식은 중단됐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채.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증오였을 때, 가족이라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을 때, 과거의 죄가 현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